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히라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요, 수상 1단원 다항식을 나가볼 건데요. 네, 벌써 이제 예비 고1이라니. 시간이 정말 빠르죠. 네, 아마 12월이니까 지금 기말고사 준비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벌써 기말고사이거나 아니면 기말고사를 좀 빨리 치렀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학교에서 중3이라면 좀 놀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제가 조금 좀 천천히 올리려다가 조금 빨리 갖고 왔어요. 네. 원래 다음 주쯤에 올릴까 하다가 갖고 와봤는데, 우리 수상에는요, 진짜 중요한 게 너무 많아요. 그냥 수상은 다 중요해요. 뭐 복소수 같은 거는 조금 나중에 안 나오긴 하지만, 잘 안 나오긴 하지만, 아무튼 수상은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 고등학교 2학년 때도 계속 써먹을 거고 3학년 때도 계속 쓸 겁니다. 수상을 기본 바탕으로 두는 상태에서 계속 써먹을 거니까 꼭 다 알고 가셔야 돼요. 네. 근데 오늘 할 요 다항식 첫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네, 또 쉬울 거예요. 아마 중학교 때 공부를 난 좀 했다 하면은 정말 쉬울 거고, 공부를 안 했어도 그래도 어렵진 않을 겁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네, 그래서 잘 따라오시면 되겠고, 우리 2학기 때 배우는 수하가 있잖아요. 그쵸? 수하 맞죠? 네, 수하 같은 경우보다도 수상이 더 훨씬 중요하다 보니까 수상 위주로 더 좀 공부를 하시는 게 맞아요. 맞아요. 아무튼 둘 다 중요합니다. 1학년 같은 기준에서는 둘 다 중요하지만 2, 3학년 생각했을 땐 수상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소리였어요. 둘 다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다항식을 나가볼 건데, 일단 오늘 배울 내용이 어렵지 않다고 했잖아요. 네, 정말 그냥 중학교 때의 내용을 또 한 번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뭐 개념을 깊게 이렇게 설명한다기보다는 그냥 여러 가지 예시 같은 거 보여드리면서 문제도 오늘 좀 풀 거예요. 문제 같은 경우도 제가 미리 한번 풀어와 봤어요. 문제를 풀다가 그냥 이런 거는 조금 어렵겠다 라던가 아니면은 이런 거는 조금 잘 나오는 거? 그런 거를 조금 그렇게 많진 않지만 몇 문제 갖고 와봤으니까 그거 풀면서 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바로 나가 볼 건데, 일단 우리 내림차순, 오름차순이라는 게 있어요. 자, 내림차순부터 할 건데 일단 써볼까요? 여기에다가 자, 내림차순. 이 글씨는 참 항상 어색해요. 오름차순. 네, 이렇게 제가 그냥 아무 다항식을 좀 써볼게요. 그냥 이렇게 제가 아무 다항식을 써왔어요. 네,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우리가 내림차순, 오름차순이라는 애들로 이 다항식을 순서대로 써줄 겁니다. 네, 얘네들 그냥 다항식을 어떻게 순서대로 쓸 건지에 대한 얘기예요. 내림차순은요, 말 그대로 차수가 큰 애들부터 작은 애들까지 순서대로 쓴다라는 소리예요. 혹시 차수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차수를 모른다 했을 때는 일단 다항식에서 차수가 가장 큰, 그러니까 차수는 지수를 보시면 돼요. 우리 지수는 이렇게 문자가 있을 때 문자 위에 있는 이 작은 숫자 있죠. 얘를 지수라고 하고 이 문자를 밑이라고 하잖아요. 이 지수 부분을 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다항식을 봤을 때 얘는 3차항, 얘는 4차항, 얘는 2차항, 얘는 상수고 얘는 1차항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은 이 다항식에서 가장 차수가 큰 애가 뭐예요? 그쵸? 4차겠죠. 그러면은 이 다항식은 4차식이 되겠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아시면 되겠고, 그럼 내린 차수는 차수가 큰 애들에서 우리 점점 작아진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내림 차순으로 제가 이 다항식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제일 차수가 큰 4x 4제곱. 4x 4제곱. 그 다음에 우리 세제곱이 되겠죠. 6x 세제곱 플러스
제곱을 쓰겠죠. 3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 이렇게 쓰는 게 우리 내림차순으로 쓴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쵸?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름차순도 볼게요. 여기는 정말 어렵지가 않아서 제가 약간 어려운 거 설명할 때보다 쉬운 걸 설명하는 걸 좀 못하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자, 오름차순 볼게요. 오름차순은 말 그대로 얘는 차수가 낮은 애부터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네, 차수가 제일 작은 애부터 큰 차수로 점점 올라가는 게 이제 오름차순인 건데 얘도 보면은 우리 차수가 제일 낮아요. 제일 낮으면 뭘까요? 제일 낮으면 그냥 상수입니다. 원래는 이제 문자만 있으면은 1차이긴 하겠지만 4부터 그래서 써서 4 플러스 상수 다음은 1차가 되겠죠. 그리고 x 플러스 그리고 제곱 3x 제곱 플러스 6x 세제곱 플러스 4x 4제곱 이렇게 되겠죠. 얘가 이제 낮은 차수부터 점점 큰 차수로 쓴 오름차순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렇게 내림차순, 오름차순을 배우지만 항상 대부분 이제 문제에서 뭐 오름차순으로 써라 이러지 않는 한 항상 내림차순으로 씁니다. 기본적으로 내림차순으로 쓰는 게 기본적이에요. 아시겠죠? 뭐 요거는 중학교 때 많이 했던 거여가지고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이미 알고 있다면. 근데 모르셨다면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겠고요. 근데 여기서 설명을 끝내지 않고 제가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게 저는 지금 x만 들어갔잖아요, 문자가. 근데 x랑 y가 같이 들어가면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문제를 갖고 와봤으니까 이거 지우고 문제를 좀 써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이렇게 또 지우고 문제까지 쓰고 왔는데요. 제가 이렇게 문제 같은 거 갖고 올 때는 약간 제가 직접 이렇게 문제를 조금 만들어가지고 갖고 올 때가 사실은 대부분이었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오늘은 제가 그냥 그 센을 풀고 와봤는데 센에서 기본 문제에서 A단계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약간 헷갈릴 수 있겠다. 처음 할 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갖고 왔습니다. 네. 자, 볼게요. 2x제곱 플러스 3xy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0y 플러스 1이 있는데요. 이 다항식을 봤을 때 x에 대한 내림차순, y에 대한 오름차순을 각각 써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네. 네, 근데 이렇게 문자가 x랑 y 둘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럴 때 조금 헷갈려 하더라고요. 네, 제 예전 기억을 되돌려보면은 작년이죠. 작년에 제 친구 중에 이런 걸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그거를 문제를 풀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갖고 왔습니다. 네, 자, 이렇게 문자가 두 개인 상황. 문자 두 개. 여러분 상황을 잘 기억을 하면서 문제를 푸세요. 그래야지 조금 더 잘 풀릴 거예요. 네, 상황 같은 거 잘 기억하세요. 문자 두 개일 때요. x에 대한 내림차순이에요. 그러면 내림차순이면 큰 것부터 작은 순서대로 점점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볼게요. x에 대한 거, 문자 x가 들어가는데 차수가 제일 높아요. 그러면은 우리 x제곱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일단 써볼게요.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2x제곱 그리고 우리 x가 두 개 있어요. 얘는 그냥 x고 얘는 3xy가 있어요. 이렇게 둘 다 x가 있는데 하나는 문자가 또 있네요. 그러면은 얘네를 묶어주면 돼요. x로 묶어줍니다. 자, 볼게요. 일단 플러스를 쓰고 우리 3xy잖아요. x로 묶을 거예요. 그럼 x 이렇게 지어보세요. 그럼 뭐예요? 3y가 되겠죠? 그러면은 3y 쓰고 더하기 x. x를 x로 묶을 거니까 얘 지우면은 없다고 할 것 같은데 우리 x의 개수는 1이니까 뭐 지우면 1이 난다라고 합시다. 말이 어렵나요? 그래서 플러스 1을 씁니다. 그래서 x로 묶어주면 되는 거죠. 이게 어렵다면 우리 괄호 치면은 분배 법칙으로 쓰는 거 아시죠? 몰랐다면 이제 아세요.
네, 괄호치면 우리 분배 법칙으로 쓰는데 그럼 얘 이렇게 곱하면 3xy 맞죠? 얘 이렇게 곱하면은 x 맞죠? 그래서 얘네 둘을 묶어준 겁니다. x로 이렇게 묶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원래 같은 경우에는 상수를 쓰는데 얘는 상수를 쓰지 않고요. 어떤 걸 쓰냐? 바로 그 다음 문자가 또 있었잖아요. x 말고 y라는 문자도 있었어요. 이번에는 y에 대한 내림차순을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뭐냐? 마이너스 y제곱이죠. 여기 지워서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y제곱을 쓰고 y에서 차수가 제일 높으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y를 써야 되겠죠. 순서대로 쓰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1을 써줍니다. 이렇게 쓰는 게 이제 문자 2개 있을 때 x에 대한 내림차순을 쓴 거예요. 즉 요약을 하면 우리 문자가 2개일 때 내림차순 같은 경우에는 이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을 일단 씁니다. 문제에 나온 대로 문제대로 쓰고 두 번째 이제 또 다른 문자가 있죠. 또 다른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을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상수. 마지막 상수. 이게 좀 짧게 써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길게 썼을까요? 자, 이렇게 약간 규칙을 세운 겁니다. 규칙. 네, 약간 머릿속으로 문제들 나올 때 이럴 땐 저렇게 해야 돼. 요건 저렇게 해야 돼. 약간 이런 식으로 규칙을 정해놓으면 쉽거든요. 자, 또 볼게요. y에 대한 오름차순. 네, 제가 지금 약간 그 고등학교 문제들만 풀다가 고등학교 문제들이 이것도 고등학교 문제들이죠. 약간 고2, 고3 이런 문제들만 풀다가 약간 이런 문제 푸니까 설명을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런 의문도 들으면서 약간 좀 어색하네요. 너무 조금 쉬운 걸 설명하는 것 같아서. 자, 볼게요. y에 대한 오름차순이에요. 이번에는 문자 y에 대해서 오름차순, 차수가 낮은 것부터 높은 것까지 순서대로 올라갈 거예요. 자, 이걸 볼 건데 이렇게 봤을 때는요. 지금 문자가 2개 있잖아요. 문자가 2개가 있잖아요. 그쵸? 오늘따라 진짜 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 문자가 2개 있을 때는요. 아까 전에 1개 있을 때 있죠. 아까 x만 썼잖아요. x만 있을 때 x에 대한 오름차순을 쓰세요 라고 했을 때는 상수부터 쓰시는 게 맞아요. 근데 이렇게 문자가 2개 있을 때 x랑 y 둘 다 있을 때는요. 한 문자에 대한 오름차순을 쓰세요 라고 했을 때 다른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을 쓴 다음에 얘에 대한 오름차순을 쓰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y에 대한 오름차순을 쓰라고 했으니까 일단 첫 번째 다른 문자, 즉 x에 대한 내림차순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다항식은 기본적으로 내림차순을 쓴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내림차순 2x제곱 되겠죠? 2x제곱 그리고 우리 순서대로 쓰니까 순서대로 쓰는데 조심해야 될 거 y가 들어간 건 빼야 되겠죠? 그쵸? y가 들어간 건 여기 오름차순을 쓸 거예요. 자, 플러스 x 쓸 거고 플러스 1까지 써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x에 대한 내림차순이 되겠죠. 그 다음에 y에 대한 오름차순을 써줄 겁니다. 자, 오름차순이니까 차수가 낮은 것부터 시작한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y를 써야 되겠죠. 10y 그쵸? 10y를 쓰고 플러스 3y도 해야 되네요. 이제 봤어요. 얘랑 얘를 봤는데 둘 다 y 들어가 있죠. 둘 다 y 들어가 있으니까 y로 묶으시면 됩니다. 좀 지울게요. 여기 플러스로 쓸게요. 자, y로 묶으려면 y 이렇게 지우면 3x죠. 여기 y 지우면 마이너스 10이죠. 그러니까 2개 묶어줍니다. 3x, 마이너스 10을 괄호치고 바깥에 y를 써줍니다. 그러면은 분배 법칙 했을 때 플러스 3yx, 3xy. 진짜 왜 이럴까요, 오늘? 그쵸? 분배 법칙 하면은 3xy 이렇게 분배 법칙 하면은 마이너스 10y 되는 거 맞죠? 그쵸? 자, 이렇게 쓰면은
되고요. 네,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y제곱까지 쓰면 되겠죠. 이렇게 쓰면은 y에 대한 오름차순을 다 쓴 겁니다. 괜찮나요? 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일단 문자가 두 개가 있다. 문자가 두 개 있을 경우에는 뭐 어떤 수의 어떤 문자에 대한 오름차순을 쓰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얘 말고 다른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을 쓴 다음에 그 다음에 y에 대한 이 문자에 대한 오름차순을 쓰면 된다라는 소리고요. 문자가 이게 하나에 대해서 뭐 내림차순을 써라, 오름차순을 써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겹치는 게 두 개 있어요. y에 대한 오름차순에서는 둘 다 y가 있었고 뭐 x에 대한 내림차순에서는 둘 다 x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같은 차수를 갖고 있는 항끼리는 묶어주면 됩니다. 꼭 묶어서 하셔야 돼요. 네.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도 지우고 이제 성질 같은 거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부터는 이제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제가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우리 덧셈, 뺄셈 둘 다 우리 동류항끼리 계산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 뺄셈 있죠. 뺄셈. 이 뺄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예시를 통해서 또 보여드릴 테니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혹시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동류항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동류항은요, 우리 다항식은 항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항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차수가 같은 항을 우리 동류항이라고 합니다. 차수가 같은 항. 그러니까 우리 다항식 A, B 얘랑 얘를 봤을 때 우리 이 마이너스 x 세제곱 있죠? 그쵸? 얘는 지금 차수가 3이죠? 그쵸? 그럼 다항식 B에서도 차수가 3인 애가 3x 세제곱 이렇게 있죠. 그래서 얘네 둘은 동류항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차수가 같은 애들끼리를요. 그래서 즉 우리 덧셈과 뺄셈은요, 동류항끼리 더하고 빼고 하시면 됩니다. 뺄셈은 우리 이제 막 책에서는 빼기를 플러스로 바꾸자 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게 푸시는 게 가장 쉬워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네, 이따가 하는 법을 제가 하나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덧셈부터 해볼 건데요. 제가 세 개의 다항식을 갖고 왔어요. 네, 정말 그냥 아무렇게나 갖고 온 거고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 A 더하기 B를 볼게요. 다항식 두 개를 더해 볼게요. 자, 이렇게 봤을 때요. 우리가 일단 첫 번째로 문제에서 다항식끼리 더해라 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로 내림차순으로 써주는 게 가장 편하게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림차순으로 써주고 그 다음에 우리 일단 A, B를 더하는 거니까 A식부터 일단 써볼게요.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4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B, 다항식 B도 밑에다가 맞춰서 차수를 맞춰서 써보도록 할게요. 3x 세제곱부터요. 세제곱 얘는 제곱이니까 제곱 맞춰서 그리고 마이너스 4x 플러스 11 이렇게 써주고 얘네 두 개를 더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차수 같은 애들끼리 더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x 세제곱하고 3x 세제곱 두 개 더해서 2x 세제곱이 되겠죠. 개수끼리 더하시면 됩니다. 개수가 마이너스 1, 3이니까요. 얘네 둘도 더해주면 마이너스 3x 제곱 그리고 두 개 더해주면 플러스 x 더해주면 플러스 7이 되겠죠.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동류항끼리 그러니까 차수가 같은 애들끼리만 계속 더해주시면 됩니다. 괜찮죠? 네, 이렇게 더하기가 되겠고 빼기도 볼게요. 자, 이번에 빼기를 볼 건데 빼기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C-A를 해볼게요. C-A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다항식 다항식 C에 식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5x 세제곱 플러스 4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고 우리 요 A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x 세제곱
그냥 순서대로 써볼게요. 일단 a에 대한 식을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4 이렇게 써주고 얘네 둘을 빼줄 거 아니에요? 그쵸? 빼줄 건데 요 빼기를요 플러스로 바꿔줄 겁니다. 플러스로 바꿔주려면 어이구 놀라셨죠? 자, 요 빼기를 우리 분배해주면 됩니다. 네, 원래 요 식 자체가 이거 빨리 써야 되는데 어떡하지? 세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 요거다 보니까 그쵸? 요 식이 제가 요거를 쓴 거다 보니까 앞에 있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주고 아까 마이너스 있었던 거를 분배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각각 싹 다 분배해주면 돼요. 그래서 부호가 우리 마이너스 있으면은 플러스가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짝수번 곱해지면은 플러스예요. 그리고 마이너스랑 플러스랑 곱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홀수번 곱해져요. 그러면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려나? 자, 그래서요. 얘를 이렇게 마이너스를 분배해 주잖아요. 제가 이것도 중학교 때 배웠던 건데 혹시 모르는 분들이 계실까봐 마이너스를 분배해 줬잖아요. 그럼 얘는 플러스 x 세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분배해서 플러스 3x 제곱이 마이너스 3x 제곱 그리고 플러스 5x가 마이너스 5x 그리고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4가 됩니다. 어때요? 괜찮죠? 네, 요렇게 바꿔주면 되는데요. 그러면 요 식도 이거 토대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를 플러스로 바꿔주고 부호들을 다 바꿔주면 됩니다. 자, 얘는 마이너스였으니까 플러스로 바꿔주고 이 플러스는 마이너스를 곱하니까 우리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는 마이너스 된다고 했으니까 얘 마이너스로 바꿔주고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꿔주고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 라고 했으니까 플러스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혹시 요거 예전에 이거 중학교 때 많이 했는데 마마풀 요거 요거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더하기니까 위아래 더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플러스로 바꿔주자 라고 한 겁니다. 계산하기 쉽게. 그래서 두 개 더해주면은 우리 6x 세제곱 더해주면 플러스 x제곱 더해주면 플러스 x 더하면 7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덧셈과 뺄셈은 일단 기본적으로 동류한끼리 계산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뺄셈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꾼다. 이 마이너스를 분배해줘서 플러스로 바꿔준다. 그 다음에 동료한끼리 또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더하기를 해주면 됩니다. 어때요? 괜찮죠? 네, 그래서 어려운 건 없을 거고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요 얘를 이렇게 좀 지워볼게요. 네, 손으로 해서 좀 더럽지만 자, 이 식이 지금 3x 세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1인 거예요. b의 식이 이렇게 있다 치고 a랑 같이 더해 볼 거예요. 두 개를 더해 볼 거예요. 그럴 때 얘는 지금 x제곱 2차 항이 없는 거고 얘는 2차 항이 있잖아요. 요럴 때 약간 좀 동료한끼리 계산을 한다고 했는데 같은 동료항이 없어요. 이럴 때 계산하기가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림차순으로 쓰라고 한 거고 만약에 얘처럼 지금 상황처럼 2차 항이 없을 때 이 부분을 살짝 띄워주세요. 이따가 또 할 수도 있긴 한데 네, 띄워주세요. 띄워준 상태로 두 개를 계산하면 더 쉽잖아요. 두 개 a 플러스 b를 할게요. 지금 안 쓰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이상하긴 한데 말이 자, 두 개를 더하면은 그냥 2x 세제곱 그리고 위아래 두 개 더할 때 얘 없잖아요. 그럼 얘 그대로 내려오면 되겠죠. 그러니까 플러스 3x 제곱 그리고 플러스 x 플러스 7 이런 식으로 중간에 내림차순을 쓸 때 2차항이 없으면은 그냥 건너뛰어라.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틈을 주고 건너뛰어라 라는 소리입니다. 괜찮죠? 계산하기 쉽게.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덧셈 뺄셈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성질도 볼 건데 성질도 정말 별거 아니고 네, 그 다음에 문제를 풀 건데 문제들은 살짝 잘 나오는 거? 잘 나오는 걸로 갖고 왔습니다. 아니면은 약간 조금 처음 풀 때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다 하는 거? 네, 그런 거 갖고 왔으니까 거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어주고 왔습니다. 오늘 약간 설명이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 되게 쉬운 내용이거든요. 그쵸? 어려운 건 딱히 없었을 것 같은데 되게 오늘따라 설명이 잘 안 돼가지고 좀 별로예요. 이렇게 약간 설명이 오늘따라 되게 잘 되는 날이 있고 막 평소 이렇게 좀 하다가도 오늘 왜 이렇게 이상하지? 왜 이렇게 오늘 말을 못하지? 이럴 때가 있는데 오늘이 그날이에요. 오늘이 말이 진짜 잘 안 나요. 그냥 말하는 것도 막 꼬이고 좀 이상해요.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제 덧셈, 뺄셈, 다항식의 덧셈, 뺄셈의 성질을 보도록 할 건데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 빠르게 볼게요. 첫 번째, 우리 교환 법칙입니다. 아유, 벌써부터 이러잖아. 또 이러잖아. 교환 법칙. 네. 교환 법칙 있고, 두 번째, 결합 법칙 있습니다. 결합 법칙. 교환 법칙은 우리 A 플러스 B를 하잖아요. 얘를 A 더하기 B라고도 쓸 수가 있고 B 더하기 A라고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바꿔서 순서를 바꿔서 쓸 수 있는 거. 얘를 교환 법칙이라고 하죠. 이렇게 바꿔서. 그쵸? 요거는 그래도 다 알 것 같아요. 자, 결합 법칙 볼 건데요. 결합 법칙은 예를 들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있어요. 얘를 계산을 하고 싶은 거죠. 더하기 C 이렇게 여기서 할까요?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 얘네들을 계산을 하고 싶은데 얘네 계산을 일단 A 더하기 B를 한 다음에 C를 더하든 아니면 우리 A랑 C를 먼저 더한 다음에 A를 더하든 똑같다 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에서는 우리 교환법칙, 결합법칙 둘 다 가능하다는 거 아시면 됩니다. 근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 이거에 대한 질문이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법칙이 쓰였을까요? 라는 문제가 내신에는 나올 수가 있어요. 네, 뭐 나중에 고2, 고3 때는 잘 나오지 않죠. 네, 잘 나오지도 않고 기출에도 없기는 한데 아무튼 고1 때 내신에서는 나올 수가 있으니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개념까지는 됐고요. 문제 볼 건데요. 문제가 아까 말했듯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네, 어느 정도 난이도가 아예 없지 않은 문제, 아예 없지는 않은 문제여가지고 내가 여기를 너무 못한다, 오늘 너무 처음이다 라고 할 경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한번 봐보세요. 도움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틀려도 괜찮다는 점 미리 얘기 드릴게요. 네, 이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 문제는 센에서 갖고 왔다고 했어요. 오늘 몇 문제 풀 거냐면 오늘 두 문제? 잠깐만요. 제가 미리 이렇게 봤는데 두 문제. 네, 오늘 두 문제만 풀 거예요. 많지 않지만 네, 잘 나오는 문제로 갖고 왔어요. 네. 그러네요. 자, 풀어볼게요. 자, 요거 갖고 왔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녔을 때 아마 나왔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1 중간고사 때? 네,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하지만 비슷한 게 나왔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갖고 와봤어요. 자, 이렇게 A 별, 뭐 B라는 아무튼 어떤 뭐 기호가 있나 봐요. 기호가 있는데 얘네들을 계산을 하면 이런 애를 계산을 하면은 우리 3a-b가 나온대요. 근데 우리 밑에 식도 봤더니 같은 기호가 썼어요. 그쵸?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3a-b처럼 계산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얘도 어렵게 보지 말고 앞에 거를 3배하고 뒤에 거를 뺀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A로 보고 얘를 B를 봤을 때 앞에 거를 3배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3 곱하기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y 플러스 1 얘를 한 다음에 마이너스 뒤에 거를 해주면 되겠죠.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 이렇게요. 그쵸? 펜이 잘 안 나오네요. 좀 바꿔볼까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괄호 앞에 있는 애는 분배 법칙 해주는 거 맞죠? 이렇게 앞에 하나하나씩 곱해주겠죠? 얘를 곱해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가 쓸게요. 우리 3x 제곱 플러스 6x 그리고 마이너스 3y 플러스 3이 되겠죠?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요. 그쵸? 이렇게 될 거고 우리 앞에 마이너스 있으면 플러스로 바꿔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플러스로 이렇게 바꿔주고 자, 요 얘를 플러스로 바꿔줄 거면 마이너스를 분배해주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 2x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곱해서 마이너스 2x 그쵸? 그 순간 제곱인 줄 2x 이렇게 앞에 건 띄워준다고 했죠? 차수 맞춰서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y에 마이너스를 곱해줄 거예요. 마마 플러스 4죠? 그러니까 플러스 y. 플러스 y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5에다가도 마이너스를 곱해요. 그럼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플러스 5. 얘네를 계산을 하면 됩니다. 더해줄 거예요. 위아래 이렇게 싹싹. 동료한끼리 더해주면 되겠고 더할 게 없으니까 얘는 그대로 내려가서 제곱이 될 거고 3x 제곱 얘도 계산했을 때 플러스 4x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2y 계산했을 때 플러스 8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2차 항이 없으면 그러니까 3차 항 쓰고 2차 항이 없을 때 그 부분을 띄어서 1차 항을 써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가 요겁니다. 앞에 2차 항이 없으니까 여기 부분을 건너뛴 다음에 썼죠. 이렇게 차수를 맞춰서 쓰시는 게 가장 계산하기 편합니다. 실수도 안 하고요. 네. 자, 그러면은 여기 또 지우고 이제 마지막 문제 볼 건데요. 뭐 별거 없죠. 아무리 조금 난이도가 있다고 해도 괜찮죠? 근데 저도 지금 보면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건데 고1 때는 아마 이게 좀 어렵다고 했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아마 학교에서도 네 쌤들이 그때 이거 좀 난이도 있다고 그때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가물가물하긴 하지만 아무튼 그때 이런 비슷한 유형 문제여서 갖고 왔습니다. 네, 지워보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 문제 또 써와봤는데요. a 더하기 b 식, c 더하기 a 식, b 더하기 c 식입니다. 이렇게 식들이 여러 개가 있을 때 우리 a 더하기 b 더하기 c 값을 구해달라고 하는 건데요. 자,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가 문제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가 주어진 조건들을 좀 자세히 봐야 됩니다. 왜 이런 애들이 나왔지? 하고 좀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유심히 봤을 때요. 자세히 보니까 얘네들 다 더하잖아요. 그러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2a 더하기 2b 더하기 2c가 나옵니다. 맞죠? 근데 문제에서 뭐래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해달라요. 네, 그쵸. 그러면은 이제 알겠죠. 왜 이렇게 줬는지. 얘를 보니까 얘 2로 묶이잖아요. 다 두 개씩 있으니까. 그럼 얘는 2a 더하기 b 더하기 c죠. 그러니까 즉 요 세 개의 다음식을 싹 다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나오겠죠. 그쵸. 이렇게 문제에서 왜 얘네들이 나왔는지 그리고 뭐를 구하라고 하는지 이것들을 잘 비교를 하면서 찾아 나가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해볼게요. 이 식들을 싹 다 더해볼게요. 싹 다 더하면 얘가 나올 겁니다. 자, 첫 번째부터 얘 한번 써볼게요. 마이너스 왜 자꾸 이러지? x제곱 플러스 5xy 플러스 y제곱. 자, 그 다음에 요식을 써볼게요. b 플러스 c. 요식은 지금 2x제곱 마이너스 3xy.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써볼게요. 제가 여기를 뭔가 잘못 쓴 것 같네요. 저 x제곱이 아니라 y겠죠? 그쵸? 여기 x제곱이 있는데. 자, 써볼게요. 얘 x제곱 플러스 6xy 마이너스 7y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또 이렇게. 네, 이렇게 될 겁니다. 얘들을 싹 다 더해줄 겁니다. 자, 내림차순으로 썼죠? 그쵸? 그리고 각각 똑같이 항을 똑같이 동료항끼리 제가 맞춰놨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계산 실수를 안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 싹 다 계산을 하면 이렇게 지워질 거예요. 다 더하는 거니까. 더하기도 써줄까요? 더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2x제곱 남겠죠. 그리고 얘네 두 개 더하면 3xy, 3xy 더하기 5xy니까 우리 8xy, 그리고 얘네 두 개 계산하면 마이너스 6y제곱. 네, 정신이 없네요. 자, 그러면 얘가 뭐라고요? 얘가 2a 플러스 b 플러스 c라고요. 그러면은 얘를 2로 나누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나온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로 나누면 우리 2x제곱이니까 x제곱 8xy 4xy가 되겠죠. 그리고 얘도 2로 나누면 마이너스 3y제곱이 나오겠죠. 그쵸?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요거는요, 계산하는 거는 어차피 계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풀면서 뭐 당연히 잘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제가 이거를 갖고 온 이유는 요거 보는 거. 문제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해달라고 했는데 요렇게 나왔어요. 이때 어떻게 찾아 나가야 되는지 그거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습니다. 네, 이런 것들 문제에서 이거를 구해달라고 했는데 이런 조건들이 나왔어요. 그럴 때 찾아나가는 방법들을 익혀주는 거? 그러니까 항상 뭐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나왔다. 그러면은 문제에서 이런 거는 꼭 나오게끔 어떻게 설정을 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내는 거를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찾아나가는 방법들을 좀 잘 익혀두셔야지 나중에 기출 같은 거 이제 고3쯤에는 기출을 풀겠죠. 고2가 끝나갈 때쯤이라던가 아무튼 고2쯤부터 되게 기출을 풀 텐데 그때 또 이제 수능 기출 같은 거 풀어나갈 때 미리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하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문제를 평소에 풀면서도 이런 걸 구하라고 할 때 이런 것들을 조합해가지고 되게 찾아 나가는구나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좀 익혀두셔야지 아마 이제 점수도 잘 오를 겁니다. 네. 제가 오늘 약간 좀 정신도 없는 것 같고 말도 잘 안 되고 설명도 잘 못하는 것 같고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뭔가 말하고 싶은 건 있지만 말이 잘 안 나와가지고 오늘따라 좀 말이 다 이상할 수가 있었지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또 어려운 게 아니다 보니까 잘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여기 부분은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계산 연습만 계속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계산밖에 없어요, 계속. 그쵸? 네, 계산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연습들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이제 다음에 배울 곱셈 공식이 있거든요. 이제 다항식의 곱셈에서 곱셈 공식들이 있고 이제 곱셈 공식의 변형이 있는데 걔네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걔네들은요. 고1 때도 배우지만 고2, 고3에서도 계속 써먹을 수가 있어요. 계속 써먹을 수는 있겠지만 그 식들이 다 나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나온 애들이 있고 가끔씩 나온 애들이 있는데 아무튼 거기에 나온 식들은 다 외워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마 다음 영상에서는 정말 강조하면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때는 설명을 좀 더 잘 할 수 있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